그 자체 상품들이죠. SPA 브랜드, 뭐 PB 상품들 이런 네네. 것들도 요즘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뭐 시장이 양극화 같습니다. 또 명품에 줄 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성비 제품 시장이 저는 더 확대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PB는 우리가 이제 유통업체 상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를 믿고 물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품질도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PA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류 같은 것도 네. 이게 저기 위메프에서 99샵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00원 안 되는. 10,000원 안 되는 옷들만 쫙 모아서 파는 그런 샵이 있다고 합니다. 9,900원. 네네, 9,900원짜리 옷들만 쫙 하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알리하고 테무가 막 열풍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가성비 있는 제품을 엄청나게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동네 다이소가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의 천국이 아니라 저의 천국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가끔 갑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가격이 네. 그렇게 마음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약간 다이소 플렉스 같은 느낌? 막 네. 담아도 사실 얼마 안 나오니까요. 얼마 안 나고요. 네네. 아니 뭐 박스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 하니까 이 가격으로 네. 우리가 이걸 사서 쓰는 게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한 10% 막 이렇게 9% 이렇게 그랬었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뭐 많아봤자 2%, 3%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가게도 소득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오히려 굉장히 절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미래에 막 소득이 확 늘어날 걸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PB 상품의 비율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높아요? 합리적인 네. 소비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도 이 PB라든가 그다음에 리퍼브 제품, 특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그 저기 반품 샵에 또 알림을 걸어놓으면 그 반품 샵에 좋은 물건 들어왔다고 알림으로 딱 알려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네네.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이다 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또 역사가 좀 짧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한 7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성숙화되면 네. 또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가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번에는 불매운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 안 사. 네. 나 이거 이 제품, 이 회사 제품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구매를 하지 않을 거야. 이 불매운동이 퍼졌던 기업하고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매운동 볼 때마다 뭐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소비자들의 또 권한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협력회사나 그것도 뭐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죄가 없는데 또 불이익을 또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 브랜드들하고 현재 상황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매운동이 사실은 종종 일어나죠.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뭐 외교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너 일가의 만행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뒷수습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불매운동 하면은 떠오르실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2019년에 그때 노재팬 운동. 아, 있었죠. 네. 노재팬. 그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네. 벌써 2019년이면 5년 된 벌써 얘기입니다. 5년 됐네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약간은 좀 희석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당시에 이 보이콧의 영향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은요. 그때 2019년 7월 달에 일본 네. 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면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맙시다라는 그런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아무래도 B2C 쪽, 그러니까 소비자 쪽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대표적으로는 이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 1년 정도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54%나 급감을 했었대요.
그리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CFO가 한국에서 지금 저 불매운동 일시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분을 사서 1년이면 끝날 거를 좀 더 길게 이어갔대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군요. 그럼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 없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죠. 매장이 오히려 다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유니클로, 데상트,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도 일본 맥주가 많이 좀 자리를 맞아요. 네, 뒤로 밀려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 세계 세계 맥주 그때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때 일본 수입 맥주가 2위였대요. 2위. 네, 당시에 2위였는데 이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숫자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64%, 전년 대비했을 때 항공권 예약이 64% 정도 감소를 했었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뭐 반대 굳이 같은데? 뭐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이제 슬슬 좀 희석이 됐죠.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도 다시금 또 원복이 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질 듯 하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봤던 뉴스인데요. 이 이야기는 저도 하면서 약간 화가 날 수 있는데, 일본이 오늘 외교 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네, 주장하는 주장을 동시에 했다고요? 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점 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이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주식 방송을 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응이 주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도 반일 테마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유니클로 안 사면은 나는 톱텐 살 거야. 톱텐의 모 그럴 회사가 수도 있죠. 신성통상. 그리고 일본은 펜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상장사 중에 모나미. 뭐 요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뉴스 나오자마자 모나미 주가가 13% 급등했다가요. 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급등을 했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은 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사실은 뭐 여러모로 보이콧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희석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잖아요. 우리 네. 불매운동이라는 게 이제 최근 말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불매운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뭐 이슈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어떤 뭐 사건 사고 또 인권 문제, 노동자 문제 이게 맞물려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왜 일어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매운동이 이제 왜 이렇게 확산이 됐느냐? 저는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인터넷요? 네네. 이 이제 어떤 의견이나 어떤 네네.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게 이제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이 더 동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을 영어로는 달러보트, 한국말로는 이제 화폐 투표라 그래요. 화폐 투표요? 투표. 네. 어쨌든 화폐를 가지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네. 기업에 대한 혹은 경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불매운동을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불매운동을 이렇게 나눠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노동 문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불매운동을 하면 그 기업이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불매운동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가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운동만으로 그 정치, 역사와 외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피해자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또 선의의 거고, 피해자가 나올 선의의 수도 피해자가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처리수 방류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이제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5년 전에 우리 반일 불매 운동처럼 또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주변국하고 잘 지내기가 어렵죠.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게 이제 불매 운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해결, 외교적인 해결, 뭐 그런 거를 다 뛰어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